안녕하세요. 한지원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작지만 강한 스몰캡 종목들 찾아 성장 가치 분석하고 또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봅니다. 스몰캡 전략 신한투자증권 김동준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들 또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아까 보셨듯이 현대에버다임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의 산업기계라든지 소방특장차 전문 기업인데요. 주목하신 이유 들어볼까요? 예, 금년 24년에 사상 최대 매출액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동반하여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기적으로 해외 모멘텀이 부각될 거라는 측면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기계 장비 업체입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유압기기입니다. 건설이나 광산에 쓰이는 기계, 또 드릴 같은 제품이 되겠고 전체 매출은 유압기계가 50% 정도 되겠고, 두 번째로는 특장차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펌프카, 그리고 소방차, 특장차 매출이 46%, 그리고 중장비 정도가 4% 정도인데 국내와 해외를 따져보면 해외 비중이 68%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네, 건설 관련 기계라든지 펌프카 혹은 소방차 같은 특장차가 주력인데요. 국내외적으로 업황과 함께 실적 관련해서 좀 부각될 이슈가 있나요? 우선 이제 국내는 23년에는 이제 수요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매출이 24% 감소했습니다. 근데 24년에는 전년 대비 66%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는 시장이 작지만은 소방차의 경우에는 90% 점유율이라는 압도적인 1위고, 또 어태치먼트라고 하죠. 굴삭기에 부착되는 부품들 역시 시장 1위입니다. 또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경우는 2위, 타워크레인은 3위, 락드릴은 4위 정도가 되겠는데 왜 24년에 국내 매출이 66% 증가하는 것인가? 신제품입니다. 대표적으로 한수원, 원자력을 공급하는 한수원에 대규모 매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63억을 체결했고 금년 12월까지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시에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는 이동형 차량입니다. 두 개의 차가 세트가 됐고 어쨌든 763억은 에버다임의 경우에 큰 매출이고, 또 해경 소방정 이런 신제품 매출이 가세하기 때문에 24년에 국내 매출이 66% 증가하고 이게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한다는 측면입니다. 해외를 살펴보면 23년에 대단히 좋았습니다. 사우디의 네옴시티, 그리고 유럽산의 수입 규제 때문에 러시아 매출이 컸고, 또 몽골의 광산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3년에 수출이 18% 증가했지만은 24년에는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별 수출을 본다면은 사우디가 22%이지만은 좀 수요를 과다하게, 그러니까 재고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만은 다시 25년부터는 네옴시티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사우디가 주력 시장의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6%이지만은 최근에 미국의 타워 크레인 1위 업체인 매니터웍과 딜러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미국향 매출이 전년 대비 79% 증가. 그래서 앞으로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사우디, 또 자원 개발하는 몽골 같은 곳과 그리고 미국향이 해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측면입니다. 네,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북미 지역까지 이렇게 글로벌하게 수출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실적과 함께 투자 전략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24년에는 매출액이 4,500억 정도, 사상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도 120억에서 200억 정도 수준이 좀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주가가 최저가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의 포인트가 좀 들 수 있겠고, 25년의 경우에는 러시아 매출이 0, 그러니까 러시아 매출이 수출 규제 때문에 없다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해외 모멘텀이 살아난다는 측면 감안하면 25년에는 소폭 매출과 이익이 좀 줄겠지만은 26년부터는 다시 또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 그게 해외고, 적어도 24년에 신제품으로 인해서 실적이 급증하는 측면을 한번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고, 범그룹 차원에서 ESG 경영을 또 활발히 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이슈로 부각될 거라는 측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에버다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스몰캡 전략 두 번째로 준비하신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예스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주목하신 이유 들어볼까요? 예, 이제 예스티는 이제 사명에서 예스라는 말에 테크놀로지가 덧붙인 겁니다.
열 처리 장비 분야에서 풀 라인업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온도하고 압력을 제어하는데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주목하는 이유는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은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24년부터 될 거고 이게 당분간 계속되면서 기업 가치를 레벨업 시킬 거라는 측면입니다. 사업 간단히 살펴본다면 온도하고 압력을 제어하는 기술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 공정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공정 장비에 해당되었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업체인 이넵터와 제휴를 해서 다각화 측면에서 그린 수소 분야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자회사를 통해서 반도체 히팅 자켓 그리고 2차 전지 비구면 글라스 렌즈 사업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 제품의 매출 확대를 통해서 강력한 실적 랠리가 있다. 이게 주목하는 측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예스티 턴어라운드를 넘어서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전망된다라고 보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품을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오콘이라는 장비입니다. 반도체 공정의 경우에는 웨이퍼를 이송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듈이 EFEM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웨이퍼 이송용 EFEM 이 모듈용으로 습도 제어 장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질소 N2를 대체합니다. 질소는 환경적으로 유해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쪽 매출인데 단기적으로는 텍사스의 삼성 테일러 공장에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장기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로 확대가 좀 되고 또 JDP라고 하죠. 삼성과 공동 개발을 했는데 24년에 이 개발 기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다변화도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네오콘이라는 장비가 24년까지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 때문에 25년부터 매출이 레벨업 될 거다. 점프업 할 거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 요즘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BM이라는 측면입니다. 삼성을 통해서 여기에는 칠러, 퍼니스, 가압큐어 그래서 삼성은 턴키 베이스로 이 세 가지 제품을 묶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 회사의 공시사항을 보면은 HBM량 수주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4년 매출을 확보해 준다, 실적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고객사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HBM용 EDS 퍼니스를 초도 물량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납품을 하면서 거래처 다변화가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HBM 향으로 본다면 삼성의 수주 확대, 또 실적 호전, 그리고 기존 고객사를 통해서 또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는 측면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사항입니다. 고압 어닐링 장비입니다. 상장회사인 HPSP가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도체가 첨단화, 미세 공정화가 되면은 열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고온 장비 적용이 불가능한데 특히 뭐 16나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온도 내에서 적용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수소를 통해서 반도체의 계면 결함을 제거, 치환해주는 장비가 고압 어닐링 장비입니다.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열과 압력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압력 챔버를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공정평가, 퀄 이런 부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24년 하반기부터는 양산 납품이 될 거라는 측면입니다. 물론 HPSP가 특허 이슈를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지만 경쟁사 특허를 감안해서 개발을 했고 또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고객사의 공정평가, 퀄 이런 진행 과정, 또 자체 특허 등록, 그리고 고객사가 공급선 이원화의 니즈를 감안하면은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실적 기여도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쪽 분야는 수익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상용화 추이가 기업 가치 레벨업의 중심이 될 거다라는 측면입니다. 네, 뭐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스티가 지난해 9월에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그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경쟁사와 좀 특허 소송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실적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3년 9월에 26,600원 최고가까지 기록을 해서 갑자기 수직으로 12,000원, 13,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HP, SPD하고 이제 특허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고객사 콜 과정부터 시작해서 자체 특허 또 다르게 개발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충분히 ST가 특허를 피해서 하반기에 양산 납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입니다. 자, 실적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22년에는 17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자, 23년에는 14억으로 손실이 크게 축소가 됐고, 자, 이쪽 분야의 매출을 과연 이제 고압 어닐링 장비, 뭐 특허 이슈도 있는데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제 실적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금년에는 한 대, 그리고 25년에는 3대, 그다음에 26년에는 8대 정도를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1,390억 매출, 다음 25년에는 1,800억, 26년에는 2,400억 정도 매출이 되면서 영업이익도 말씀드렸듯이 고압 어닐링 장비의 고수익성 때문에 급격하게 늘 거다는 측면입니다. 자, 주가는 국내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물론 최고가 대비는 20% 정도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 고압 어닐링 장비에 대한 이슈가 이제 양산 납품으로 해결이 된다면 주가는 랠리를 갈 거다는 측면입니다. 주가 대 수익 비용 PER 지표를 본다면 금년도에 46배, 그리고 25년에 26배, 26년에 17배, 고 PER이지만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충분히 극복할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주식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전환 사채가 343만 주가 있지만은 30여 개의 기업들이 청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큰 기관이 미칠 수 있는 오버행 이슈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강력한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 기업 가치 랠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거다. 이런 반도체 전공정 장비 분야의 다크호스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스몰캡 전략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